지금 우리 라이더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100세 시대에 진짜 뼈 건강이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에 제가 또 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뼈는 태어나면서부터 300개 크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 206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골격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활동하는데 골격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간이나 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비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격계들은 오랜 시간 걸쳐서 손상이 되지만 재생이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골격계는 우리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격에 대해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뼈에서 이 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뼈는 혈액을 만드는 곳이 적색골이라고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렇게 항색골은 백혈구와 혈소판을 영양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항색골이 조금 대부분이 단백질,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항색골의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만 적색골의 영양 상태, 혈구들도 너무 좋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닭뼈의 물렁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렁뼈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어요. 쿠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골은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저희들이 좀 빨리 알면은 연골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데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희들이 연골이 다 닳을 때 정도 되면은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막입니다. 활막은 뼈와 뼈 사이를 감싸고 있는 게 활막이고요. 그리고 활액은 관절 속의 액체 성분인데 이 활막에서 이 활액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활액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절과 관절끼리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활액입니다. 그리고 골질은 우리가 현미경이나 이렇게 뼈를 확대해 보면 동글동글하게 크다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대부분 골질이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구멍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대는 뭐냐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는 인대이고요. 그리고 인대를 뒷받침해 주는 친구가 근육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힘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철 보면은 뼈 관련해 가지고 부상들이 좀 높은 이유가 있어요. 겨울철에 인대가 보면 우리가 겨울 되면은 몸이 이렇게 수축되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대가 경직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충격 흡수가 많이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연골에 활액에 보면 활액도 이렇게 관절액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찰을 해줘야 되는 활액이 어쩌면 마찰을 전가하게 되면서부터 관절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골격계들은 어떻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연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은 흔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힘이 좀 센 친구들, 철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근은 힘이 좀 있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힘은 좀 약하지만 탄력이 높은 친구가 엘라스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영양소로 채워지냐 따라서 우리가 뼈가 되기도 하고 연골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채워져 있으면 피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글루코사민이 채워져 있으면 연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대와 힘줄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대와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뼈를 보면은 흔히들 보면 뼈도 우리가 영양 공급하는 시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령대로 봤을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양소가 충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에서 40세 사이가 되면은 우리가 최대 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세 이후에는 천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파골, 노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단위가 뭐냐면 5년에 2%씩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표를 보시면 여자의 폐경기 50세 정도가 되면은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때는 뭐냐 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은 골밀도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2년에 5%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유발률이 많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35세 이전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35세 먹었던 영양소가 지금 우리가 100세, 12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양소를 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사모 사장님들 보시면 정말로 다이아몬드 되는 것도 우리 유사모의 그거지만 유사모 사장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이전에 정말로 지금 알려주시는 솔루션대로 제대로 하시면 그 뼈로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뼈는 간과 폐는 70에서 80% 정상이 있으면 아픔을 느끼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손상이 되게 되면 정상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현재 누가 지금 내가 뼈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지금 50% 이상의 뼈 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처럼 저는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게 있죠. 식품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골은 안 돼도 유지가 되는 GLA 브랜드를 먹으면서 유지해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35세 이전에 우리가 뼈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원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면은 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저희들이 만들어지죠.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아기를 가지게 되면 아기의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저장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게 여성 호르몬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지방을 분산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배에 이렇게 지방 많은 것보다는 허벅지나 아니면 엉덩이 부분, 가슴 쪽에 이렇게 지방이 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성 호르몬들이 지방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보면은 나이 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저장하는 역할을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장 호르몬 결합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액 내에서 칼슘과 아미노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조골의 원료인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죠. 그리고 충분한 또 수면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 엄마 배고파라고 얘기하면은 밥에 이렇게 김을 이렇게 사서 먹이곤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수면할 때 충분하게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주고 섭취한 후에 잠을 자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이 정말 잘 나올 것 같죠. 그리고 뭐냐면 피로에 의한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뼈는 하중을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10kg 정도의 무게를 들게 되면 내 뼈는 이분에게는 10kg가 필요하구나. 20kg가 되게 되면 20kg의 하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력이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근육, 근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무거운 것도 들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인도 있지만 골절에 되는 원인들이 좀 많아요. 이걸 안 하면 너무 좋겠죠. 이게 뭐냐면 인스턴트하고 산성식품 섭취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혈액 내에 칼슘이 진짜 많아야 되는데 인스턴트는 인성분이다 보니까 칼슘과 인은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좀 많이 빠져나오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뼈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조숙증이 있는 친구들 보면 보통 보면은 이게 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스스로 자생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어떤 친구가 성조숙증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그 의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지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으면 유방암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생기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거는 지금 키가 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게 뭐냐 유선을 자극해서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늙으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뼈는 조금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먹는 식습관, 피자나 치킨이나 콜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유전의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분보다 식품이나 영양소를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저는 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젊은 애들도 벌써 우리가 음주나 흡연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약물, 항생제들로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골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뭐냐 하면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는 단백질, 칼슘, 그리고 콜라겐을 만드는 단백질과 비타민 C들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을 잘 돌릴 수 있는 오메가3부터 해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WX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멘즈팩 하나이면 우리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뼈 속에 지금 연골이 연골은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연골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떤 영양소가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연골이 된다고 하는데 연골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뭐냐면 글루코스라는 당과 아민이라는 단백질의 합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몸에는 당도 많고 단백질도 많은데 이 글루코사민 연골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글루코스와 아민을 합성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누구냐면 간입니다. 간이 만일에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나쁜 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먼저 제시를 할게요. 해로운 것을 먼저 줄이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메이에서 지급하고 있는 조인트 가드, 그리고 단백질과 비타민C, 콜라겐 형성해 주는 것과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조인트 가드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글루코사민이 글루코스와 아민이 많지만 간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연골을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메이 조인트 가드는 뭐냐면 글루코사민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글루코사민과 그리고 거기에 MSN이라는 식이요항이 있습니다. 식이요항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 개선을 도와주는 친구인데 글루코사민과 MSN이 만나게 되면은 연골의 완충 작용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뭐냐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염증에 이게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염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염증을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C 그리고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 하면 보통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천연 진통제, 소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홈쇼핑에 보면은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많아서 이게 연골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골을 좋게 하는 거는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연골이 약해서 연골이 아파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진통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덜 느끼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격계에서 나타나는 이 질환 한 3가지 정도 더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지면서 마찰로 인한 통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원인은 노화입니다. 늙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겠죠.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뼈도 이렇게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연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루코스와 아민이라는 형태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 간이 잘 합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연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간 기능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영양계 뭐죠? 연골이 뭐냐면 인대로 인해서 이렇게 충분히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연골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게 인대인데 그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 물 빼러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이 차는 이유가 뭐냐면 삼투압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이 맞닿으면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죽겠죠. 그 손상된 세포들이 어떻게 되냐면 재생을 위해서 떨어뜨려요. 활액 안으로. 그러면 활액에 잔여물이 많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서는 pH 농도가 있듯이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 무릎이나 이런 데 물이 차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지금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 빼는 것보다는 물을 빼고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나면은 또다시 물이 채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의 양의 조인트에 곱하기 3개 더, 3배 더, 그리고 오메가3도 곱하기 3배 정도의 양을 드셔주시면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걸 혹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남자분들을 몇 분 만나면서 항상 지금 통풍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상들을 보면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발가락 끝에 보면 콕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요산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육육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먹을 때 보면은 퓨린 성분이라는 게 나와요. 퓨린 성분이 또다시 요산으로 바뀌고 그 요산이 신장으로 배출되고 그래서 잘 배출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퓨린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 하면 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이 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요산으로 바꾸는 일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장에 염증이 너무 많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요산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퓨린이 뭐냐면 대사되면서 얻어지는 찌꺼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효소를 잘 만들어주고 대사를 잘 할 수 있고 간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 B군과 그리고 신장의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비타민 C 그리고 순환을 좋게 하는 오메가3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셨다시피 활막의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에 좋은 거 우리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백질과 비타민 B 그리고 우리 더블X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즈팩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3가지가 있죠. 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뼈가 하는 일은 우리 장기 보호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근육이나 이런 수축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형태 유지해 주는 게 우리 뼈입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그 뼈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미네랄 저장고라고 합니다. 골수의 황색골에서 미네랄과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육입니다. 우리의 몸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줄과 뼈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이렇게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세나 이런 부분도 조절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중을 지지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근육입니다. 그리고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골하고 뼈가 마찰되지 않도록 충격계, 완충작용을 해주는 친구도 관절이고요. 원활액 이렇게 관절을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준비했는 거는 지금 라이드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항상 높여주는 거는 우리의 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뼈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영양소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뼈 건강 챙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되셨나요?